북괴 김여정이가 초유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언급을 했지요. 북괴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가 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자, 언론들이 추측하는 소식과 함께 또한 탈북민들이 추측하는 소식, 또한 저의 WTR 소식들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권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소식이며, 또한 해외에 있는 고위 망명 인사들이 북한의 분위기에 밝고 또 북한에 대한 외무성의 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추측, 예측이 맞다라고 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김여정 돌연 말 바꾼 이유. 북한 김여정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한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김여정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에 대해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를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성명, 담화 등 입장 발표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다만 국제경기대회, 남북회담에서 제3자 발언이나 언론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 공군 정찰기의 베타 경제 수용, 상공, 무담 침범을 주장하며 김여정이가 국방성 대변인 등 세 차례나 강력한 성명을 낸 의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예의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는 10일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초유의 남조선이 아니라 김여정이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등 표현을 사용했으며, 또한 11일 새벽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북한이 평소처럼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사용하는 대신 한국 정식 국명을 사용한 데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 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일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전부가 아닌, 대남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적인 한국 언론들의 예측이고 주장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철한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강철한 대표는 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이제 영원히 통일은 없다. 조선은 조선이고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영원히 통일은 없다라는 분단, 영구 분단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라고 강철한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철한 대표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또 김여정까지 윤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못하는 이 모든 부분이 무엇이겠나라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겁을 먹고 있다라는 워딩도 강철한 대표는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신동가모 장세율 사령관도 현재 북한이 이렇게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후에 우리도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라고 할 여지도 있으며 또한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통일론을 또 한 번 주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저의 WTR 해외에 있는 고위 망명 인사들에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논평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소상하게 이제 이것도 예측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김정은이가 분명히 시켰겠지요. 김정은이가 시켰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초유의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 12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또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밀가루는 좀 주었는데 중국은 계산을 하지 않고는 아직까지는 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즉 김정은 체제 집권 후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김여정을 시켜서 무엇을 한국에다가 던진 것이다? 한마디로 심리전을 던진 겁니다. 대화하자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외무성에 있던, 그 전에 북한 외무성에 있던 망명 인사에게 물어봤더니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남조선에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대화하자, 쌀 좀 달라, 비료 좀 달라, 이 밑밥을 깔았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또 다른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탈북자 분이신데 북한 내에 이제 대방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하바롭스크나 러시아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탈북자 분이신데 이제 중국 국적으로 이제 다 됐죠. 성공을 한 고위인사입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의 논평 요청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가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력한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북한에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군사훈련, 강경한 대북정책, 입에 이제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면 끝장을 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조급한, 다급한 김정은이가 이 김여정을 통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깔아놓고 후에 적십자 회담이나 또 다른 남북 대화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쌀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김정은과 김여정의 저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또 김여정이가 저렇게 미군 정찰기들이 자기네 영공으로 침투를 하고 도발의 수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군부, 남조선이 아니라 남조선 합동참모본부, 남조선 족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전을 한 것입니다. 절대 쌀 주면 안 됩니다. 대화는 하되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분이 저에게 조례해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김여정이나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정신줄을 놨거나 아니면 이 예측한 것처럼 우리는 김정은의 저 지랄 발광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쌀은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괴 김정은이가 이번에 진행된 역대급 한미훈련에 얼마나 똥줄이 탔었습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과 쌍용훈련, 기타 한미일 연합훈련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또 한미동맹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지요.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곧 정권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마디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자, 얼마 전에 미국의 미시건함이 들어와서 한국군 특수부대와 미군 해군의 네이비실과 특수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수훈련의 본질이 무슨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북한으로 침투를 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의 집무실이나 또 김정은의 최고사령부를 직접 침투를 하는 훈련, 한마디로 레짐 체인지나 킬 체인, 또한 핀셋 작전 같은 훈련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현재 한국군과 미군의 김정은 참수훈련은 계속 이어오고 있죠. 자,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경악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저격을 했던 이 무인 드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미군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참수 공격 드론을 이번에 경멸 훈련 때 공개를 했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저승사자다라고 할 수 있는 MQ-9 리퍼 무인 이 자살 드론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번 훈련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김정은에게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9월 달에 창설되게 되는 드론 작전사령부, 김정은이가 무인기 도발 한 대를 하면 우리는 10배 이상의 드론을 어디로 띄운다? 평양에 띄운다. 또한 북한 전역에 100대 이상의 스텔스 드론을 북한으로 띄우겠다라는 걸 공식 발표했죠. 그만큼 김정은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안다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이다라고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죠. 말이 정찰 위성이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발을 한 이후에 결국은 우리 서해에 꼬라박았죠. 자, 지금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이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개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깡통 군사위성과 관련된 한국의 영상이 지금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20분 분량의 USB가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5월 31일 날 군사 정찰 위성이라며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요. 그런데 이미 5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그 만리경 1호 안에 있는 위성 본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외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그 위성 본체 조악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거기에 이제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체가 도대체 이거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얼마 전에도 외신들이 또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정찰 위성은 상업 위성은커녕 뭐다? 깡통이다, 깡통.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이 군사 정찰 위성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김정은이가 3월 22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할 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핵탄의 소형화를 끝냈다. 핵탄의 소형화를 끝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했지요. 그러면서 이 소형 핵탄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또한 SLBM 잠수함 미사일에도 부착할 수 있다. 순항 미사일인 순항 미사일에도 부착할 수 있고 이스캔다르급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부착할 수 있다. 초대형 방사포 또한 핵 무인 공격종 잠수 공격종 뭐 지랄 발광을 다 했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공개한 전술 핵탄은 저거 가짜다, 가짜. 모듈화, 정품화, 개량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저거는 저거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정찰위성에 목을 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여기에 핵탄을 부착해서 이 미군의 전략, 미군의 전략 자산들인 이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 이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기지를 이런 것을 까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눈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이의 2차 정찰 위성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미군은 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하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겠다. 김정은의 만리경 그 안에 만안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안경. 자,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저의 내부 소식통 WTR 소식과 촐람동무 소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정성찬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북 삼성에 있는 분들이 이 한국의 뉴스나 또 한국의 영화, 이제 드라마, 이제 한국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작권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한국의 뉴스, 이번에 이 뉴스가 핫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USB에다 놓고 이제 북한으로 보내면 달리기꾼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도매상. 이 달리기꾼이 이제 뭐 신의주라든지 또 뭐 무산, 뭐 혹은 또 뭐 함흥, 원산, 뭐 평양 이렇게 이제 쫙 뿌리면 거기 또 한류를 또 복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쫙 팔아먹는 건데, 자, 이런 이 판매, 유통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에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 북한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이라며 발사했다가 결국은 개박살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관련된 소식, 지금 북한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시요. 며칠 전에 한 열흘쯤 됐나? 우선
북한 김정은과 또한 당시에 정찰위성 관계자들하고 있는 영상, 그 다음에 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하는 영상, 이후에 북한의 정찰위성이 남조선 서해바다로 꼬라박은 다음에 그거를 이 한국군 해군이 수거하는 그 영상, 이후에 수거를 한 이후에 남조선 해군, 한국군 국군이 밝힌 그 북한 군사정찰위성 로켓 엔진 부분 영상, 이후에 그 이 로켓 엔진이 러시아제라는 영상, 또한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부가 밝힌 핵심에 대한 부분, 국방부가 밝힌 핵심에 대한 부분, 한다는 핵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만리경 안에 있는 위성의 내용들, 그것을 한국 뉴스가 구체적으로 밝힌 소식,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5분짜리로 만들었댔는데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서 미국에 있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했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 들어가면 이 북한 군사위성이 얼마나 깡통인지를 이제 소상하게 이제 기사를 해놓고 거기는 녹음까지 해놓습니다. 그 자유아시아 방송의 목소리까지 편집을 해서 쭉 정리를 하니까 한 20분 됩니다. 20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처음에는 신의주에 있는 이 땡땡 씨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항해북도에 있는 무산 쪽 이치는 대방인데 이치한데도 위챗으로 보냈습니다. 이치도 받겠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강도 해산을 통해서 평양에 있는 치한테 연락을 통보문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통보문을 보냈는데 3시간도 안 돼서 바꿨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처음에는 5,000개, 두 번째는 3,000개, 그 다음 날에는 2,000개, 도합 한 12,000개 정도를 땡땡 회사와 땡땡 회사 이 세 회사에서 찍어냈습니다. 예, 카피했다는 이야기죠.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본 결과 노트텔이든 노트북이든 또 일반 북한 이 체제인 붉은 별 체제상에서의 이 컴퓨터든 다 열린다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함경북도 땡땡 대방, 신의주에 있는 땡땡 대방, 또 이 해산 앞쪽에 있는 땡땡 대방들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이제 그 USB를 들여 보냈습니다. 이후에 이틀 만에 답이 왔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퍼진 거는 평양에 있는 달리기 거래상, 평양에 있는 치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치는 약 한 3,200개 정도 팔았다라고 위챗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해주에 있는 이 치도 한 2,000개 이상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산에 있는 치는 1,720개 정도. 또 나선 지구에 있는 친구는 한 2,000개 정도. 여기에 이 평안북도 박천에 있는 이 대방 이 친구도 한 1,900개 정도 팔아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한 3,000개에서 12,500개 정도를 제작해서 한 번에 일시불로 다 팔아버렸는데 일주일 새에 쫙 다 퍼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해주에 있는 R 소식통이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해주에 있는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이 북조선 깡통 군사위성 박살난 남조선 영상 잘 받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아주 잘 했더군요. 거기다가 음악도 좀 넣지. 어찌됐든 김정은과 또 이번에 북조선 깡통 군사위성 이게 어떻게 남조선 서해바다에서 떨어졌으며 그 엔진과 그 안에 있는 핵심 군사 정찰 위성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이렇게까지 한심스러웠다니. 우리가 판매한 것은 주로 황해도 지역에 있는 대방들이었는데 대방들과 기타 군 서해함대 사령부에 있는 군 고위 영관 장교들한테도 팔아먹었습니다. 또 원산에 있는 소식통도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산의 보이성 애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며칠 전에 원산에 있는 장마당에서 최고의 고가로 북조선 위성이 하늘을 나른다, 대성공, 뭐 이런 느낌의 이 SD카드가, USB겠지 아무래도, SD카드가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졌는데 그 이후에 판매되는 건 순식간에 판매됐는데 이 원산식 국가보위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는 이틀이 안 돼서 복제품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그 복제품을 그때야 확인을 한 이 국가보위성 원산 국가보위성이 지금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는데 원산에서만 터졌으니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평양도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평양이 제일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평양 소식까지 들어오면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어요. 그 전에 인민들이 뭐라고 그랬나? 인민들이 이 김정은의 이 군사정찰 위성, 그것을 남조선에 갖다 바친 게 바로 김정은 아니었나라고 인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이 소식, 지금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개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번에 평양 소식이 오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어요. 자,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저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또 해킹당한 적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걸 안 하는데 뭐 뻔하죠. 뭐 한국에서 나온 영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막 20분짜리로 USB로 만들어서 판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북한 사람,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성경책을 들었다고 처용하는 북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다고 처용하는 북한, 전 세계에 알리겠다. 미국의 상하원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 영상 때문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그 영상도 북한에 얼마나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총칼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런 문화, USB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정은이가 한바탕 개 박살 난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정성산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왔던 탈북 선원 2명,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강제 북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정말 북한 내부를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그 당시에 동해와 서해 이 어민들을 북한 보위부가 단속을 하면서 뭐라고 강조했다? 너희들 탈북만 해봐라. 어떻게 된다? 남조선 대통령이 나서서 다 북송시키니 탈북을 해봐라 라고 대놓고 강연을 했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충격 상황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간 탈북민들, 문재인 정권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충격적인 이 사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이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데일리 NK의 소식을 저의 WTR 북한 내부 소식통에게 현재 이 소식에 대한 논평과 당시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제가 이제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보내와서 데일리 NK 소식과 함께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이죠. 지난해 함경북도 바다에서 조난 신호를 보내고 사라진 함경북도 보위국 외야벌이 부업선 선원 6명이 사고 발생 1년여가 지난 올해 6월 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 NK에 지난해 4월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사라진 도 보위국 소속 외야벌이 부업선 선원 6명이 조난 신호를 보낸 후 며칠 만에 해군 경비정에 발견이 됐는데 이후 1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말 6월 말 탈북을 꽤 했다는 것으로 결국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다라고 데일리 NK는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을 앞두고 도 보위국 간부, 가족들의 명절 공급을 위해 바다로 나섰으며 20일 새벽 기관에 문제가 생겨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라는 마지막 무전을 남긴 뒤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부업선은 며칠 만에 일본과 가까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 경비정에 의해 발견이 됐고 3개의 북한 경비정이 작전을 펼쳐 선원 6명, 신병을 모두 확보를 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일본 쪽을 향해 갔는지 아니면 해류에 떠밀리던 중이었는지는 불분명했으나 발견된 위치는 고기잡이 배가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아니어서 북한 해군 경비정의 의심을 사게 돼 결국 선원들은 초보적인 신문만 받은 뒤 국가보위성에 넘겨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해군은 이들이 함경북도 보위국 소속 부업선인 것을 알고 도 보위국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국가보위성에 보고해 선원들을 넘겼다라며 국가보위성은 이들을 모두 강원도 보위국 구류장에 잡아놓고 1년간의 예심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은 예심 과정에 이 6명의 진술이 엇갈리자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끝내 처음에는 남조선으로 가려고 시작을 해서 남조선으로 가는 중이었으나 남조선은 탈북한 주민들을 다시
판문점으로 돌려보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향하다가 배가 고장이 난 이후 표류하게 됐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전언입니다. 또 그럴듯하게 사고로 위장을 하기 위해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이 누구의 계략이었는지도 모두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에 대한 예심이 1년 넘게 걸리고 최근에야 처리된 것은 이들 중 한 명은 노력 영웅의 자손, 한 명은 전쟁 노병의 자손, 또 2명은 제1동포 사세인 것으로 국가적으로 비준을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이들의 탈북 시도 행위가 알려지면 주민들에게 반국가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해 국가 비준이 내려오자 즉시 소리 소문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옮겼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뭐 다 나오긴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남조선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남조선으로 가면 탈북민들 소리 소문 없이 다시 판문점으로 돌려보내니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제가 이 데일리 NK의 소식을 WTR 소식통에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논평 및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논평을 보내왔습니다. 정송산 TV, 정송산 선생께 알려드려요. 한국의 데일리 NK의 소식은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 공화국 영웅인지 노력 영웅의 자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명이 정치범 수용소 간 것은 맞습니다. 자,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작년이죠. 당시에 6명은 처음부터 남조선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치들이 남조선으로 가다가 급하게 마음을 바꾼 것은 당시에 문재인 전 정권이 이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 그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당시에 북한은 남조선으로 탈북을 하거나 특히나 여기서 서해나 동해 어민들, 어로공들이 남조선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남조선의 문재인 정권은 대부분 다 북조선으로 돌려보내며 또한 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이후에 이치들 2명 어떻게 됐는지도 강연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 2명은 황해도에 있는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다른 사람은 이 교수용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 내부에서 처형시켰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탈북선원 2명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국가보위성에서 처참하게 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내용을 동해 서해 어민들과 또 해외에 나간 해외 노동자들에게까지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강연 내용의 핵심은 이 남조선으로 뛰면 남조선 대통령과 가로 열고 문재인, 또 남조선의 국정원이 탈북민들을 북조선으로 다 송환한다. 그게 하나의 원칙이 돼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남조선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던 그 6명이 일본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그 6명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정권에서 그 2명뿐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국가보위성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은 저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추방,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인원 2명이 아니라 많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55명이라고 방송을 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으로 살겠다고 뛴 탈북민들 수십 명을 문재인이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시켰으며 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수십 명의 탈북민들 어떻게 됐겠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탈북 선원들처럼 총살당하거나 교수형 당해서 다 죽신하게 터졌지 뭘.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이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시킨 것 말고 강제 북송시킨 인원이 55명이나 된다라고 강조했지요.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무엇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 주도의 범죄이다라고 강조했죠. 문재인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방사능 노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영변 핵단지의 방사능 누출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도 계속해서 이 피폭 상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가 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계 김정은이를 잡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자유북진 통일을 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야 하는지, 통일의 기틀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번 소식에서도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풍계리와 영변, 평산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미 전문가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할 만큼 방사능 누출, 소해바다로, 동해바다로 충격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 이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이 문제는 외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또한 평산, 광산, 방사능 누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속속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에 기반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자 불순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평화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IAEA 사무처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덴 스템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워딩으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얼마나 방사능 누출이 충격적인 사태에 이르렀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특별연구원이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3중 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는 달리 북한의 풍계리 오염수는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노이엔 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 핵실험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소규모 지진이 최근 풍계리 인근에서 20차례나 관측이 됐다라며, 이는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인한 주변의 산과 암석 등의 균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노이엔 연구원은 이어 풍계리 갱도 내부에 플루토늄과 핵 분열 물질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균열된 틈으로 들어간 빗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돼 지하수로 침투되고 인근 하천을 따라 동해 바다로까지 흘러나간다라고, 얼마나 지금 북한의 방사능 누출이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상황과 달리 북한에는 현재 핵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사찰단이 없다라며, 북한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 실태와 배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며, 지금 현재 연구 결과 이외에도 북한의 방사능 누출 현황은 최악의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은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8개 시군, 길주, 화대, 김책, 명관, 명천, 어랑, 단천, 백암 주민 약 108만 명 가운데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방사능 피폭이 된 주민을 50%로 가정하더라도 약 54만 명, 25%로 가정하더라도 27만여 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핵단지인 영변도 터질 게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의 사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영변의 핵단지가 방사성 핵 폐기물 방치에 대한 터질 게 터져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안전성이 뒤떨어진 옛날 방식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폐기물이 재처리 공장 인근의 상수원으로 누출된 사례도 수없이 많다라며, 영변 핵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며, 영변 핵단지의 이러한 핵 폐기물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향을 분석해온 미국 전문가 제이콥 보글은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난 일부 정황은 꽤 걱정스럽다라며,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대량의
중금속 등 독성 물질들이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온 중금속 등 독성 물질들이 그 강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이 아마 예성강인가 그럴 겁니다. 그 강을 따라 결국은 어디로 가겠냐라며 서해 바다로 흘러든 독성 물질들이 결국은 서해 바다를 타고 한강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글은 2019년 평산 우라늄 강산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여기 나왔네요. 방사성 폐기물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풍계리의 핵 방사능 누출 문제, 영변 핵단지의 핵 폐기물 누출 사태, 또한 평산 우라늄 강산에서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이 서해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답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풍계리에서 직접 살다 온 분의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 풍계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8만 명인데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 피폭이 된 그 지역 주민들이 폐결핵, 기형아, 또 이 피부병, 뭐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정은에게는 뭐가 정답이다? 코피 작전, 레짐 체인지. 김정은에게는 MQ-9 스텔스 드론으로 그냥 김정은만 딱 제거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성산TV 여전히 장세율 대표님을 모시고 북한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 집권 12년차, 열악한 경제난도 경제난이지만 지금 북한에서 이 마약 문제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결해얼 통일연대 대표, 또한 신동가모 사령관이신 장세율 사령관과 함께 북한 지금 함흥 사건의 발칵 뒤집어진 소식을 장세율 대표의 북한 내부 소식통의 특종으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장세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장세율 대표님은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여러 그런 뭐 사건들, 그리고 여러 조짐들은 좀 있지만, 북한 친구들은 솔직히 어떤 이렇게 민주화, 우리 그 내부의 이게 민주화 의식 계몽, 이거로 해서 북한이 망하기보다는 마약으로 제일 먼저 망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는 소학교, 여기 초등학교 또래죠. 그 어린 이제 청소년들까지 만연해진 이런 이제 마약, 그것이 북한의 가장 큰 뭐 딜레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도 지금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5년 동안 무려 17% 이상이 급증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내의 마약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 무려 5배나 급증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마약이 이렇게 5배나 급증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작 4배, 5배 급증된 것이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당의 이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마약, 왜 제가 이 대한민국의 마약을 거론을 하느냐. 지금 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다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마약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커넥션을 법무부에서 몇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몽 사건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북한 청소년 마약 범죄, 하몽 사건 발생, 미성년자들이 마약 제조와 전국 유통. 자, 이 소식은 지금 현재 장세율 대표님이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프리덤 조선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프리덤 조선은 최근 북한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 마약 수사국이 직접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전문 TF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장세율 대표의 북한 내부 소식통이 특종을 알려온 겁니다. 6월 20일 함경북도 프리덤 조선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함경남도 하몽시 사포구역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결탁을 해 마약을 제조하고 전국으로 유통시킨 대형 사건이 발생해 수사당국이 긴급 수사령이 내려져 비상 수사체계에 돌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마약수사국 하몽지부는 전국구에서 마약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난 4월 사포구역 창흥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0월부터 9kg의 마약을 제조해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전국에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이번 하몽 사건을 주도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보위부나 안전부의 핵심 태스크포스 북한 관계자도 충격 그 이상이다. 이 나라 건지기 어렵겠다는 말로 참담한 과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몽 사건으로 지칭되는 이번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루된 전국 청소년 학생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북한 이번에 그 하몽 사건에 그 이제 나온 약이 필로폰이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일명 뭐 삥두, 오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청소년 마약 범죄에 관한 거는 북한 내부 문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미성년들, 그 고급중학교라고 하면은, 북한에는 이제 16살부터 이제 18살 사이 요 친구들인데 미성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마약 레시피, 제조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성인이 없이 자체로 제조를 하고 자기네 전국 이제 학생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국 청소년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시켰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큰 충격이 일단 뭐 성인들이 가담이 없이 미성년들이 이런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전국에 유통시킨 이런 이제 특대형 사건으로서 북한에서는 진짜 최초로 이런 발견된 그런 이제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이제 국가 마약 수사국이라는 태스크포스까지 이번에 그렇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하몽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뭐 한 17, 18살 나는 애들이 수십 명이 예, 그 요즘은 그 뭐 얼마 뭐 이게 꽤 오래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됐을 때 오래 했습니다만 그 마약 만드는 제조 기술 예, 그 뭐 이제 필로폰하고 이제 이게 틀리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사고 파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레시피가 이제 북한의 초급 중학교 고등학생들 손에 들어가서 이제 근데 그 재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북한의 함흥 지역이 이게 마약 제조의 산지가 됐는가면 함흥이 이제 공업지입니다. 특히 화학공업의 진짜 산지죠. 네. 함흥 화학공업대학이 있습니다. 뭐 감독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그 화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소들에서 함흥 연구소에서 맨 처음에 국가적인 마약 제조 기술을 체득을 해서 상원 그리고 이제 함흥 나남제약공장 이쪽으로 해서 김정일이가 국가적인 이제 마약 생산을 하고 해외로 유통을 시켰죠. 네. 게다가 국제사회가 달라붙으면서 일단 그거를 잠정 중단을 하고 뭐 폐기를 했는데 공장을 이 기술을 배운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전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만연화됐고 가장 이제 그 조금 이 국내 유통이 많아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봉쇄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은 이게 중국에서도 진짜 그 마약 단속국에서 단속을 해보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북한산 마약이 가장 많습니다. 네. 중국 친구들한테 리시피를 팝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 애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북한제를 못 따라간대요. 못 따라와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산을 많이 들여다가 유통을 시키는데 뭐 삼합해요, 뭐 중국의 마약 조직들은 거의나 중국의 북한의 마약 제조자들하고 좀 이게 내통을 하거든요. 커넥션이 있죠. 예, 근데 코로나 봉쇄로 해서 뭐 개미 한 마리 어신 못하고 뭐 일단 강에 들어서면 쏘고 하니까 일단 이게 마약 제조 사들이 국내 유통을 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부 문서를 놓고 보면 진짜 유언 비언을 이제 그 위원 비원회가 해가지고 조직 지도부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필로폰 마약이 코로나 예방의 최고의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유통을 깨한 겁니다. 마약 제조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국내에 엄청나게 시장이 확장이 됐죠. 이 코로나 봉쇄 3년 동안에 북한은 거의 마약국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 초등학교 거기서는 이제 소학교라고 합니다만 언어원이지 않습니까? 소학교가 이게 소학교 그 학생들도 생일 선물로 필로핀 1g을 주고받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왔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또 함흥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미성년들이 정말 마약 제조부터 유통까지 자기네가 청소년 조직으로 이제 움직였으니까 정말 북한에는 좀 심각한 그런 정치적 사고라고 봐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내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 함흥 사건이 지금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은 건 이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 17, 18 뭐 이런 나이의 수십 명 북한의 학생들이 9kg 정도의 필로폰 마약을 직접 제조를 해서 북한 전역으로 유통을 했는데 그 유통망을 통해 주고받은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만 명.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장세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사리원에 있는 소학교에서도 소학교 애들이 왜 마약을 했냐? 설사를 걸렸으니까, 리질이 걸렸으니까. 설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차라리 이 삥두를 해라. 그런데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 북한의 가정집들의 이 아편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낫지. 예, 그거를 다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필로폰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설사에도 좋고 뭐 내추럴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김책공대든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까지만 되면 이 마약을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잠을 안 잔다니까. 잠 안 자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시험 이거 진학 시절에는 그 뭐 평양시에는 거의 다 그저 마약범들이 그래서 뭐 살고 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장세월 대표의 단독 북한 지금 함흥 사건으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세월 북한 내부 소식통 특종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전 방송에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신동가모 사령관인 이 장세월 대표의 이 프리덤 조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을 해 주시고 프리덤 조선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프리덤 조선이 하루에 10,000뷰 정도의 이 클릭 수를 나와야 광고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북한 내부 특종을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세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